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소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반려자와 만날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일단 남자와 여자로 태어날 확률 2분의 1, 그리고 세계 200여 개국 중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확률 200분의 1, 약 1000개의 시군면까지 따지면 1000분의 1, 그리고 동시간대 있을 확률 등을 따지면 분명 과학의 숫자 개념보다는 불교에서 말하는 겁의 의미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일겁의 시간은 둘레가 40리나 되는 성을 지어놓고 거기에 겨자를 가득 채운 후 3년에 한 알씩 가져가서 모두 없어질 때까지라고 하죠. 도저히 머리로는 계산되지 않는 시간인데요. 부부의 인연은 이런 겁의 시간이 7000번쯤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우리 애청자분들과 제가 만나고 있는 인연은 얼마나 될까요? 네, 바로 같은 민족으로 태어나는 인연. 우리는 지금 4000겁의 인연이라는 그 기적 안에 함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동작구 광덕 안정한의원 권순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권순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바람만 스쳐도 아플 정도로 통증이 심한 질환인데요.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통풍이란 게 굉장히 정말로 통증이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통풍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네, 통풍은 혈액 내에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염 결정이 관절의 연골, 힘줄, 주위 조직에 이렇게 침착이 되거든요. 그런 질병인데 이러한 현상은 관절의 염증을 유발을 해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재발성 발작을 일으키고 요산염 결정에 의한 그 통풍 결절이 침착이 되면서 관절이 변형이 되고 불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관절의 이상 외에도 다양한 신장 질환을 일으키고 요산에 의해 신장에 돌이 생기는 신석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로 중년 이상의 남성에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근래 발생 빈도가 증가가 되고 발병 연령이 낮아지는 이유는 환경적인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환자는 대개 폐경기 이후거나 유전적 소인이 강하거나 신장 기능이 약화된 여성에게서 발병을 하곤 합니다. 이 통풍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풍에 걸렸다 이런 건 아닌 거죠? 통풍이요? 그거랑은 좀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름에 바람이 아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네네. 그런 의미로 통풍이라고 하는 거고 흔히 말하는 풍은 이제 중풍이랑 관련이 되죠. 네. 그거랑 다르죠.
제가 네. 실제로 아는 동생, 그러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이 통풍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걸렸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축구를 너무 많이 해서 통풍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축구를 많이 해서 걸릴 수는 없는데. 네네네. 네, 남자분이시죠? 네네. 운동을 너무 네.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음. 좀 이런 병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보통 처음으로 오는 증상이 네네. 엄지발가락에 있는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축구나 이런 거를 즐겨 하시다 보면 거기서 통증이 느껴지니까 뭐 운동을 하다가 생겼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체내에 혈액 내에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산염 결정이 관절에 쌓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찌르고 그러는 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랑 관계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네. 통풍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통풍은 일단 우선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제 혈중에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네. 요산은 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퓨린이라는 물질을 인체가 대사하고 남은 산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혈액이나 체액, 관절액 내에서는 요산염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혈액 내 요산 농도가 약 7mg 이상을 넘으면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을 크게 이제 요산이 과잉 생산되는 경우와 요산의 배설이 감소되는 경우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랜 기간 동안에 고퓨린 식사를 하거나 림프종, 백혈병, 항암요법 등 이제 질병으로 요산 생성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요산 혈증 환자는 요산 배출에 문제가 있어서 일반인의 약 40% 정도밖에 요산을 배출하지 못하고 이뇨제나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해서도 요산 배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고퓨린 식사를 했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퓨린이라는 게 저희한테 네. 좀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네네.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좀 고퓨린 식사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것은 이제 뒤에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주로 이제 내장이나 생선, 푸른 생선 같은 경우 이제 먹었을 때 약간 내장 특유의 그런 쓴맛 같은 것들 있죠. 네.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느껴지는 음식들에 퓨린이 많은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주 통풍의 증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더 구체적인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증상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입니다. 네. 이제 혈청 요산의 농도는 증가가 되어 있지만 관절염 증상이나 통풍 결절, 신석증 등의 증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고 고요산 혈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평생 동안 증상이 없이 지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급성 통풍성 관절염으로 이제 되게 최소한 20년 동안 지속이 되는 고요산 혈증이 지난 후에 통풍 발작이 나타나거나 신석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매우 고통스러운 관절염의 급성 발작인데요. 이제 첫 번째 발작은 보통 하나의 관절을 침범을 하고 전신 증상은 없는 편이지만 그 후에 발생하는 발작들은 여러 관절을 침범을 하고 열이 동반이 됩니다. 엄지발가락이 가장 흔하게 침범되는 관절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사지 관절 어디에나 침범이 가능하거든요. 네. 급성 통풍 발작은 갑자기 발생을 하고 보통 밤에 시작이 됩니다. 침범된 관절은 수시간 이내에 뜨거워지고 붉게 변하고 부어오르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는 간헐기 통풍인데 통풍 발작 사이에 증상이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제 일부 환자들에서는 발작이 다시 나타나지 않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두 번째 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발작의 빈도는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발작이 급성으로 나타나면서
급성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서서히 나타나게 되고 여러 관절을 침범을 하고 더 심하고 오래 지속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성 결절성 통풍 단계로서 이제 다른 종류의 관절염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첫 발작 후에 통풍 결절이 관찰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평균 10년 정도 걸리고 20년 후에는 4분의 1의 환자에게서 결절이 나타납니다. 통풍 결절은 귓바퀴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이 되고 손가락, 손, 발가락, 발목, 무릎 등의 비대칭적이고 울퉁불퉁한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결절의 형성은 서서히 일어나고 비록 결절 자체의 통증이 약하더라도 침범 부위의 관절에 점진적인 이런 뻣뻣함과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통증 그런 것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 말씀 주신 것도 이게 네. 계속 가지고 있는 병이다. 혹은 뭐 20년 후에 뭐 증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안고 가는 병이라고 뭐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네. 이게 뭐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게 좀 통풍의 특징이거든요. 네네.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증상이 첫 번째 발작이 일어난 후에 또 괜찮아져요. 네. 그 뒤로 오랜 기간 동안 증상이 없다가 네네. 또 발작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또 음식을 어떻게 섭취를 했는가에 따라서 빈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좀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완치라는 것도 가능한가요? 통풍은 기본적으로 이제 완치의 개념보다는 네. 관리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일단 통증이 발생을 하면 그것은 통증을 줄이는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완전한 치료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음식을 조심을 하고 그 혈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는 그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네. 발병을 했을 때는 네. 계속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한 병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다면 어쨌든 일반적으로 좀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네. 이렇게 증상이 없는 고요산 혈증일 때는 이제 요산 수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식이 조절을 하게 되는데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등 대사장애에 준해서 섭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 발작이 생겼다면 안정을 취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비스테로이드 항염제, 뭐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에 의해서 이제 효과적이면서도 치료를 빠르게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성화되어서 통풍 결절이 관찰이 되면 이 항고요산 혈증 약물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하면 요산이 조직에 침착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알로퓨리놀, 프로베네시드 등의 요산 배설 촉진제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한의학적으로는 통풍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네, 통풍은 한의학적으로 통비라고 하는 것의 범주에 속하는데 통은 아프다는 뜻이고 비는 절이라는 말입니다. 백호역절풍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단어가 이제 책에 나오거든요. 백호가 관절을 지나다니는 듯 통증이 극심하다. 그런 것을 표현을 한 말이고요. 네. 이제 급성 통풍성 관절염은 한의학에서는 풍열습형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관절의 통증이 극심하고 자결감, 그다음에 발적, 붓기가 뚜렷하고 관절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이제 전신적으로 발열 증상이 나타나고 땀이 나고 그다음에 갈증을 느끼고 소변이 노랗게 되고 마른 변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 열과 관련된 증상인데요. 차갑게 하면 통증이 조금 완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증상이 악화가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무겁고 하지 쪽으로 통증이 심화됩니다. 네. 관절 기형이 나타나는 만성 관절염은 담어 비조형이라고 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관절 부의 통증 부위가 이제 고정적이고 부으면서 활동이 어렵고 피하에 결절이 생겨요. 얼굴색은 좀 검은 편이고 가슴 부위에 이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고 소변을 볼 때 허리가 당기는 것 같이 통증을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치료는 어떤 식으로 좀 한의학에서는 진행을 하나요? 네, 이제 통풍으로 인한 그 국소 관절에 염증이랑 이제 통증이 생기고 관절 변형이 생길 때 이제 그 부위에 봉약침과 침 시술로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우선적으로 그렇게 통풍이라는 것이 이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통증을 해결해주는 치료를 먼저 하고 특히 이제 봉약침의 항염증 진통 효과가 잘 됐습니다. 통증을 해결했다고 해도 이제 다시 재발하는 것이 문제인데 결국에는 음식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관절에 풍이나 열, 습, 담음, 어혈 이런 것 등을 이제 제거하는 한약을 같이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음식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아까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고퓨린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뭐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뭐 내장 뭐 이런 것들을 좀 섭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구체적인 뭐 식습관을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좀 자세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통풍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2년에 26만 5,065명에서 2017년 39만 5,154명으로 49%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네요. 네, 이제 환자의 90% 이상은 남성이고 특히 20대 남성 환자의 증가세가 82%로 뚜렷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환자 수 자체는 40에서 50대 남성이 많았지만 20대 남성의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죠. 네. 이렇게 이제 통풍이 증가하는 것은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요산은 퓨린이 대사되는 과정 중에 생기는 물질이므로 요산 수치를 낮추려면 퓨린 함유율이 높은 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네. 100g당 퓨린이 150에서 1000mg인 고퓨린 음식은 돼지 혹은 소의 간이나 심장 같은 내장 부위, 그리고 멸치, 고등어, 조개, 청어가 대표적입니다. 네. 100g당 퓨린이 51에서 149mg인 중퓨린 음식에는 갑각류, 오트밀, 완두, 그다음에 육류, 생선, 장어, 양송이, 시금치, 두유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g당 퓨린이 50mg 이하인 저퓨린 음식은 통풍에 이제 좋고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리, 메밀, 두부, 달걀, 야채, 견과류, 우유, 치즈, 과일, 과즙 등이 이제 저퓨린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 체질학의 관점에서 보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통풍과 같은 질환이 생긴다고 보고요. 이제 한 예로 목체질의 경우에는 해산물이 맞지가 않거든요. 네. 이러한 분들이 오랜 세월 해산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관절염이나 관절염도 잘 생기고 통풍도 잘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의 체질을 알고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되게 놀라운 게 보통 고등어나 멸치 같은 건 되게 몸에 좋다고 네.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듣는데 오히려 이런 음식이 통풍을 유발할 수 있다니까 좀 놀랍네요. 그리고 또 저퓨린 음식 같은 건 뭐 잘 기억해 두셨다가 네. 통풍을 좀 앓고 계신 분들은 네. 뭐 많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또 네. 그 제가 아는 동생이 통풍을 앓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그 동생이랑 이제 언제 한번 이렇게 술자리를 뭐 간단하게 가진 적이 있는데 뭐 자기가 뭐 이제 너는 좀 이렇게 병이 있으면 좀 술자리를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맥주만 아니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또 맞는 얘기인가요? 네, 다 술이 좋지가 않은데 네네. 술 중에서는 맥주의 퓨린 함유량이 제일 많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가요? 술도 만드는 네네. 방식이랑 원료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통풍 환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맥주가 안 좋다는 거 이런 걸 다 들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맥주 대신에 소주나 이런 증류주를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알코올도 체내에서 분해가 되면 요산을 생성을 하므로 과다한 섭취는 이제 통풍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퓨린 함유량이 높은 음식과 알코올 성분이 있는 술 모두 이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또한 이제 음식 섭취를 조절을 해서 요산 수치를 낮추는 것은 물론 원활한 배출을 요산 배출을 위해서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부터 적게 함유된 음식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통풍이 있는 환자분들이 특히 조심을 해서 식이를 하셔야 되고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이것을 외워뒀다가 뭐 고등어를 뭐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체질의학에서 음식을 이제 체질에 맞게 분류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고등어를 먹으면 더 건강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먹으면 몸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특히 또 고등어니까 생각이 나는데 오메가3라고 하는 이제 것들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그쵸. 드시는데 맞는 사람도 분명히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안 맞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몸에 그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치료를 해도 잘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메가3를 중단을 하니까 증상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통풍이 있는 분들은 오메가3도 섭취를 하면 안 좋은가요? 꼭 그렇진 않은데 일단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음식 부분은 통풍 환자들이 자세히 잘 압니다. 네. 그러니까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는 예. 맥주만 아니면 괜찮다고 술을 엄청 먹던데 다른 종류의 술을 그것도 어쨌든 안 좋다는 예, 말씀이시죠? 어쨌든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운동을 많이 해라. 그래서 몸의 건강을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체질을 좀 잘 이렇게 체력을 키워라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통풍 환자들 같은 경우엔 운동을 뭐 좀 웬만하면 삼가라, 좀 많은 운동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게 그 친구분이 말씀하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축구 예. 때문에 통풍이 예. 걸렸다고 굳게 믿는 예. 친구이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통풍 결절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관절이 좀 변형이 됩니다. 그게 네네. 오래 진행이 되면 툭 튀어나오고 점점 커지거든요, 관절이. 네네. 그게 이제 그 결정들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건데 운동을 축구 같은 경우는 자꾸 부딪히잖아요. 네. 발로 공을 차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풍 환자가 하기에는 좋은 운동은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게 격렬하게 부딪히고 차고 하는 운동이 아니면 운동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다한 운동은 안 좋지만 종류가 많잖아요, 운동도. 뭐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저희는 그 체질학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운동도 사실 과도하면은 안 좋아요. 안 하니만 못 하거든요. 운동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랑 운동을 과도하게 하는 사람이랑 누가 더 오래 사느냐 이렇게 봤을 때 차라리 안 하는 게. 네네 뭐 그런 연구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적당한 운동이 좋습니다. 그럼 뭐 네. 관절에 어쨌든 무리가 가지 않는 게 좋다라는 그런, 네. 의미이실 것 같은데 뭐 아니면 맞아요. 뭐 좀 수영 같은 거는 좀 적합할까요? 뭐 통풍 환자분들에게? 수영은 좋은 운동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관절에 부담을 적게 주고 굉장히 좋은 운동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체질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목 체질이나 토 체질 이런 경우에는 땀을 좀 흘려야 건강해지는데 수영을 차가운 물에서 수영을 장기간 하면 네네. 땀구멍이 막히는 효과가 있어서 열이 안에 갇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수영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운동을 좀 하시는 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언급해 주신 부분 중에 남성분들이 좀 통풍을 많이 앓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여성분들이 통풍에 더 걸리지 않는 이유는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네. 네,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신장에서 요산 배출을 촉진을 하기 때문에 더 발병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년을 넘어서면 폐경으로 에스트로겐이 더 이상 분비가 되지가 않고 남성과 여성의 통풍 발병률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시고 나이가 드실수록 여성분들도 음식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어쨌든 에스트로겐 때문에 좀 통풍에 걸릴 확률이 적은 거니까 네.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은 좀 통풍의 위험이 좀 커지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통풍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좀 요즘 환절기라서 좀 낮과 밤에 좀 일교차도 크고 한데 좀 요즘 같은 때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좀 팁 같은 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지지난주부터 좀 감기 걸리신 분들이 네. 많이 내원을 하시거든요. 네네. 확실히 환절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낮과 밤 네. 기온 차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역력도 좀 떨어지고 감기에 걸리기 좀 쉬운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항상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뭐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감기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몸 관리를 좀 평소에 이제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고 특히 환절기 같은 경우는 옷을 좀 잘 신경을 써서 네. 잘 챙겨서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저온 환경에 좀 장시간 노출이 되면은 병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 관리하는 것 그거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공기도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 같은 거 잘 해주시고 또 감기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손 잘 씻는 것 네.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특히 잘 걸리는 계절이니까요.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 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키조개입니다. 키조개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키조개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진흙 속 보약이라는 이런 수식어처럼 키조개가 많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고단백 저열량 식품인 키조개는 특히 간장 해독에 탁월하다고 전해집니다.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서 간을 보호하고 간 기능 해소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네. 이 타우린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능이 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철분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는데요. 피로로 빈혈 증상까지 있으신 분들은 키조개를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키조개 폐주라고 하면 껍데기를 이제 닦기 위한 조개의 근육인데 이것에는 이제 아연이 다량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연은 갑상선 호르몬, 인슐린 등 각종 호르몬의 작용을 도와주는 필수 성분인데요. 부족할 시에는 성장 발육 저하와 전립선 장애, 피부 트러블을 유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해당 질병이 있으시면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조개는 좀 신선도가 생명일 것 같은데 신선한 키조개를 고르는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키조개의 효능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선한 키조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좋은 키조개란 입이 아물고 단단하고 키가 매끄러운 것을 골라야 합니다. 네. 특히 요즘 같은 봄철에는 키조개가 산란기를 앞두고 있어서 가장 영양분이 풍부할 때라고 하는데요. 봄철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질이 차기 때문에 맥이 약하거나 아랫배가 차가우신 분들은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키조개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순규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4고요. 네,体重은 65kg. 네, 나이는 68세입니다. 네. 제 옆에 지금 원순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제가 한 3, 4년 전부터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지금 걸렸거든요. 네, 그러고 또 잠을 못 잔 지는 거의 한 15년, 20년 정도가 돼요. 잠을 잘 못 주무신지요? 네네. 그래서 지금 류마티스지만 잠을 너무 못 자서 그게 저녁 때만 되면 막 또 오늘 또 이 밤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게 제일 큰 걱정이거든요. 잠 못 주무신 게 15년이 넘어졌다고요? 네네. 네. 그러면 보통 몇 시간 정도를 주무세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냥 아침까지 가끔 가다가 네. 꼴딱 새는 날도 있고 네. 보통 뭐 한 2, 3시에 잠들 적도 있고 아니면 한 11시에 잠들면 1시 반에도 깨서 또 밤을 새고 또 한 3시 정도에 또 깨서 또 못 자고 잊어놓은 적이 많거든요. 네. 낮에는 잠을 주무시나요? 아니요, 전혀 안 자요. 전혀 안 자요? 네. 네. 그러면 낮에 생활하실 때 피로함을 많이 느끼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죠.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피곤한 것도 못 느껴요. 평상시에 못 잠만 느끼신다고요? 네네. 네, 그게 오랜 세월 그 습관이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혹시 뭐 드시는 약이 있나요? 약은 그전에 몇 년 전에는 그 신경 안정제하고 불면증 약을 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약을 좀 먹었는데 그때는 좀 잤어요. 예. 근데 그게 습관이 될까 봐 지금은 전혀 안 먹고 예. 지금 그 뭐 멜라토닌인가 예. 그거를 처방받아서 한 일주일 정도 먹었을 때 또 좀 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하고 제가 그 호르몬 검사를 했더니 비타민 그 뭐지? 호르몬이 완전히 고갈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멜라토닌하고 네. 비타민 B하고 C를 그 처방받아서 먹으라고 그래서 요즘에 먹고 있거든요. 그걸 드시고 조금은 개선이 있으시다고요? 근데 조금 낮은 것도 같아요. 그거 먹고. 그 류마티스 관절 멜라토닌은 일주일 정도 먹고 이제 지금은 또 안 먹고 있거든요. 어머니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네. 그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병원에서? 그렇죠. 검사하시고? 병원에서요. 네네. 어떤 증상이 어떻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네. 가운데 그 관절하고 손목 관절이
지금 아프거든요. 양쪽 다 그러세요? 근데 계속 아픈 게 아니고 네. 이제 아팠다가 또 안 아팠다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아팠다 안 아팠다 그러는데 예. 이제 오른쪽도 그랬다가 왼쪽도 그랬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리고 좀 가끔가다 좀 걸으면은 손목 아니 발목하고 발등이 또 가끔 아프고요. 예. 그 증상은 이제 좀 심할 때도 있고 안 심할 때도 있고. 네네네. 예. 예. 그 류마티스 관련돼서 뭐 치료를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 약을 먹고 있죠. 대학병원 약. 그 관절염 약 드시고 계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은 일단 불편하신 게 크게 불면증이랑 네, 불면증하고 이제 류마티스가 그 통증은 심하진 않으신가 봐요. 그렇게 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땅 짚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짚기가 어렵고 설거지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무거운 거 좀 잡을 때가 힘들고 근데 이제 계속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게 주기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럴 때는 약을 좀 더 먹고 좀 아니면 좀 덜 먹고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 이렇게 먹고 있고. 어머니 그 혹시 약주를 한 번씩 하세요? 아니요 전혀 안 먹어요. 아, 전혀 안 먹어요? 네네. 커피는요? 커피도 거의 안 먹다시피 해요. 커피도 안 좋다 해서. 거의 안 먹는다고요? 네네. 예. 처음에 이거 그 과거에 불면이 오기 시작할 때 특별한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그랬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기억 안 나요? 언젠가부터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좀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직장을 오래 다녔거든요. 그거 네. 젊어서인데 그것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뭐 오래 되셨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가 불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시게 되면 네. 치료가 바로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근데 이제 그런 거- 사람이 잠을 잘 자야 네. 그 몸에 염증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몸이 염증을 없애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데 잘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발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 잠을 기본적으로 못 주무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치료하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게 맞고, 네. 잠이 좋아지면서 관절염도 더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잠만 류마티스, 잘 자면 네. 다 그냥 아픈 게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면 네. 자가 면역 질환인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한의원에서는 네. 염증 부위에 봉약침으로 치료를 하고 네. 또 그리고 이제 면역 계통이 지금 불안정한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잠을 그렇게 못 잔다고 하는 것은 자율신경이 이제 조화가 좀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조절하는 치료를 침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한의원 치료는 받아보셨나요? 처음에는 저 류마티스 그거 진단 받고 처음에는 몇 달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래되면서 이게 심각한 줄 모르고 그냥 약을 먹다가 끊었죠. 그때는 이제 봉침하고 그 한약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한약도 드시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자꾸 약이 알수가 더 아프서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네. 한약 치료하고 이제 같이 해볼까 지금 예. 생각 중이거든요. 예, 예. 그 근데 그것도 오래 된다 그래서. 어머니 그때 신경안정제 드시다가 네. 그 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거는 잘 하신 건데 보통 이제 그 신경안정제 그 습관이 돼가지고 네. 그거 없이는 잠을 못 자게 되고 나중에 계속 그 양이 더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끊으신 건 잘 하신 거고 지금 그 잠 못 주무시고 괴로우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한방에서 침 치료로 뭐 침 치료와 한약 치료 병행하시면 많이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약도 먹어봤거든요. 잠이 너무 안 와서. 네네네. 뭐 잠이 오는 한약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그 어머님 몸 증상에 맞춰서 그때그때 좀 약을 다르게 드셔야 돼요. 네, 어머니. 네. 그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한번 다시 뭐 치료라든지 진단 자세히 다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은 본인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네,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남편요. 아, 네, 그럼 남편분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69이고요. 네,
키는 168, 네. 몸무게는 163 아니다. 몸무게는 61kg예. 네. 지금 제 옆에 권순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남편분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다리가 예. 찌가 나고 저리고 손도 가끔 한 번씩 저리고 이렇거든요. 그래 자다가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네. 저 손 마사지 그게 있는데 네. 그걸 가지고 드럭드럭 해가지고 밤에도 막 일어나셔가지고 주무리고 이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 다리 다 쥐가 좀 잘 나신다고요? 예예. 근데 손은 이제 가끔 한 번씩 그렇고 네. 저기 다리는 자주 그래요. 근데 병원에 안 가셔요. 병원에 안 가보셨어요? 예예. 병원에 아무리 가르쳐도 안 가시려 그랬는데. 그 쥐가 나실 때 양쪽 다 나시나요? 아니면 한쪽만 나시나요? 한쪽만 좀 그렇지 싶어요. 한쪽만요. 예예. 그 아버님 왜 병원을 안 가세요? 예, 병원에 가는 걸 안 좋아하셔서? 싫어하시고. 예예예. 싫어하셔가지고. 주로 그러면 주무실 때 밤에 더 심한가요? 예, 낮에보다 밤에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네. 잠을 못 주무시고 뭐 그거 다리가 쪄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혼이 났다하면서 그거 그거 안마기 그거 가지고 계속 드럭드럭 해갖고 막 주무리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되셨어요? 그렇게 예 그런 데가 네. 한 5, 6개월 됐습니다. 5, 6개월이요? 예예 그래도 병원에 안 가셔요. 아버님 혹시 그 허리는 괜찮으신가요? 허리에 네. 허리도 안 좋아가지고 안 좋으세요? 저기에 그때 머리가 계속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 대학병원에 가가 머리를 사진을 찍으려 그랬는데요. 네. 그래 아픈 증상을 다 말하라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네. 허리 쪽이 안 좋다 하셔가지고 네. 허리 MRI 찍어가지고 또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래 받다가 또 병원에 안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요새는 네. 아예 안 갑니다. 네. 그 어머님이 좀 예.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예. 일단 한의원 치료는 안 받아보셨죠? 한년 치료도 가끔 네. 한 번씩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아버님 그 허리가 안 좋아서 다리에 쥐가 날 수가 있어요. 예예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치료를 해야 되고 예. 이게 또 손도 쥐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예예예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목 뒤에 경추 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목 뒤에 예, 그런 것도 예. 이제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예. 그래서 한의원으로 많이 가시면 예예. 침 치료도 해보시고 예. 또 그런 경우는 침보다도 예. 약침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좋아요. 약김 치료에. 예, 예. 특히 예. 복약침이 그런 척추 쪽에 치료할 때 굉장히 잘 듣거든요. 예예. 그런 것도 치료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예. 그리고 이제 주무시다가 불편해서 깰 정도면은 그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예. 아버님한테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예. 아버님 그 다른 건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다른 거는 뭐 감기가 계속 감기가 안 떨어지고 계속 감기를 잘 하세요. 감기를 잘 하신다고요? 예예. 그런 것도 이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예. 좀 전반적으로 치료를 한번 하라고 하시고 예. 지금 아버님이 아직도 일을 많이 하시죠? 예예. 가게 하기 때문에 계속 무거운 걸 들으시요. 무거운 걸 드신다고요? 예예. 예.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이제 가만히 놔두면은 나중에 지금 하면은 한 달 만에 치료할 수 있을 거를 예. 나중에는 2달, 3달 해도 치료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좀 가서 치료를 받아보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의원 쪽에 가면 되겠습니까? 네네, 가까운 한의원 찾아가셔가지고 예예. 목 뒤, 경추랑 예. 요추, 허리 쪽 예. 이쪽 위주로 해서 좀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약침 치료도 같이 문의를 예. 해보시고요. 예, 근데 약은 주로 어떤 걸 드시면 되겠습니까? 약이요? 예. 약은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뭐 아버님 증상만 듣고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가까운 그 한의원 가셔가지고 예. 좀 맥도 잡아보고 진찰을 좀 예. 받아보시고 예. 거기에 맞게 이제 또 약을 같이 치료를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아버님 평소에 예. 음식은 새끼 다 잘 드세요? 예? 음식은 잘 드세요, 평소에? 커피에? 아, 식- 음식이요, 음식. 음식이요. 예, 음식은 잘 잡수고 고기를 좋아하셔요. 아, 네. 고기를 그러면 좋아하세요? 일단 네. 가까운 한의원 가서 네,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문자로도 상담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9908 쓰시는 분입니다. 따님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따님분의 키는 167cm, 그리고 몸무게는 63kg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님의 나이는 37세인데요. 따님분이 다이어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신다고. 네. 그런데 어머님 말씀을 빌리자면 꼭 한 달에 한 번은 정신 나간 것처럼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을 엄청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꼭 잔치를 하고 난 것처럼 엄청난 양을 먹는데 근데 또 평소에는 밥을 잘 못 드신다고 그래서 네.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네. 좀 다이어트에 좀 강박관념 같은 게 있으신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말하자면 고삐가 풀리면 이렇게 단 음식을 엄청 많이 드시나 봐요.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조절을 하면 좋을까요? 아까 167에 네, 63kg. 13kg. 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막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러네요. 네. 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박증이 있는 거죠. 다이어트에 살이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과다하게 찐 것이 아닌데도 네네. 자기가 그런 거를 자꾸 강박적으로 못 견디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그런 강박증을 없애줘야 되는데 네. 일단은 다이어트 치료를 할 때는 한의원에서는 한약을 기본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한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식욕이나 그런 정신 상태 네. 그런 것들도 약 성분이 이제 도움을 주거든요. 네, 네. 복용을 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혼자서 뭐 인터넷에서 뭐 유행하는 뭐 어떤 약 같은 거를 사가지고 먹고 요즘 유행하는 약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무슨 뭐, 그러니까요. 뭐 지방 커트제, 뭐 무슨 뭐 식욕 억제제 이런 것들을 근데 그냥 무방비하게 구입할 수가 있던데 네. 그런 게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추천해드리지 않죠. 그런 걸 드시면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그럼 약을 관두면 다시 살이 찔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기본은 의사와 상담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운동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운동을 줄였을 때 다시 살이 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고 항상 먹는 것이랑 또 한약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강박증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한약을 권유를 해드리죠. 드시면서 상담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냥 몸무게 자체 숫자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저렇게 고삐가 풀리듯이 네, 이렇게 네. 그걸 참았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식은 좀 옳지가 않은 것 같아요. 평소에도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있으면서 체중을 조절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굶었다가 한 번에 뭐 폭식을 하게 되면 건강에도 좋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고 계셔서 예. 뭐 이렇게 좀 보상 현상이 좀 일어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권순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회골드를 드립니다.